자,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1번 문제죠?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1번 문제. 이거 교재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어제 그 토익 시험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이제 기출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문제. 자,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앞쪽에 전치사 in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in 뒤쪽에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를 골라주는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response의 명사, 정답 B번 이렇게 마킹되는 문제,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3초 문제죠. 그리고 요거 덩어리체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죠? in response to 명사라고 해서 이 명사에 응답하여, 뭐뭐에 응답하여, 또는 뭐뭐에 부응하여 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 B번 이렇게 마킹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해석해 드린다면 이 드림 제조 업체는요, decide to 부정사 나왔어요. 그렇죠? 뭐뭐 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뭐뭐 하고자 한다라는 것인데, 새로운 컬러를 개발하고자 한대요. 그렇죠?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색상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뭐뭐에 응답하여, 고객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 수요에 응답해서 새로운 컬러를 개발하고자 결정했습니다. 라는 포인트로 정답 B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번, 2번 가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포인트인데 이것도 굉장히 3초짜리 문제죠. 실질적으로 3초짜리 문제가 되겠고요. 해석 필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전체 문장에서 according to 명사는 결국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니까 컴마절은 제끼겠고 day부터 시작되는 포인트를 봤을 때 요게 주어고 그 다음에 will offer라는 동사의 개수가 1개 이루어졌다. 그죠? 동사의 개수가 1개가 이미 충족됐기 때문에 접속사인 B번과 C번의 whoever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B번과 C번은 나왔다 하면은 접속사로 품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만약에 B번과 C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동사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할 터인데 이 문장 구조에서는 will offer의 동사 1개가 떴기 때문에 다시 접속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B번과 C번은 다 탈락 처리되는 상태에서 자, every도 탈락이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every는요, 품사가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every of 자체가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꼭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정답은 A번밖에 되지 않죠. 요 구조만 봐도 해석 없이 마킹하는 3초짜리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해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전치사죠. 명사에 따르면 이란 뉘앙스니까 홍보 부서의 매니저에 따르면 그들은요, 제공할 것이래요. 홍보 패키지를 누구에게? 각각의 참가자들에게 라는 포인트로 정답 A번 마킹되는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자, 추가적인 포인트는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여기까지가 누구나 아는, 초보자들도 아는 포인트라면 이제는 깊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좀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 다 때려 맞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치가요, 하나의 형용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어요. 자, 이치가 여러분들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는 그 뒤에
반드시 명사를 붙죠. 이렇게. 그런데 이 명사가 가산명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each가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와 같이 each of the 복수명사, 그렇죠? each of the 복수명사, 그렇죠. 그래서 요 덩어리 자체를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가 올 경우에도 단수 동사가 오더라 하는 거 키포인트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후 포인트 갈게요. 후. 자, 후는요. 사람 선행사를 받는 주격관계 대명사를 역할을 할 때는 그 뒤에 반드시 동사가 오거나 또는 후가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다 그래도 여기다 써볼까요? 자, 후가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일 때는 바로 그 뒤에 동사 올 것이고 이 후가 명사절 접사로 쓰인다 할지언정 그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 나오죠. 불완전 문장.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후가요. 형용사 투두라고 해서 그렇죠. 의문사 투두, 의문형용사 투두라고 해서 그 뒤에 투부정사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렵게 나오면 투부정사로 바로 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맞춰주셔야 됩니다. 고급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whoever 한번 포인트 갈게요. who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의 접속사 기능을 하고 주로 명사절에 이끄는데요. 자, whoever 챙겨주세요. 필기해 주시고 whoever라든지 whomever 그리고 whichever 그리고 whatever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복합관계 대명사의 접속사의 기능을 할 때 앞쪽에 명사, 선행사를요 받지 못하겠고 그리고 그 뒤에 절이 온다면 불완전 문장이 온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간다면 whichever랑 whatever는 복합관계 형용사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고급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합관계 형용사가 가능하죠. 결국에는 동사 두 개를 이어주면서 명사를 수반할 수 있는 복합관계 형용사는 whichever랑 whatever 이때는 완전절이 이끌 수 있다라는 고급적인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every 포인트 가보도록 할게요. every는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every 뒤쪽으로 여러분들 명사가 수반된다면 이 명사가 보통 명사인 경우에는 가산 단수 명사라고 해서 가산 단수 명사 이건 다들 아시죠? 토익 초보자들도 알죠. 그래서 에브리 단수명사, 에브리 단수명사 이렇게 외웠을 거야. 다만 실제 기출에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에브리 뒤쪽에 무조건 가산 단수명사가 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라든지 숫자, 무게, 거리 등의 숫자 개념과 함께 올 때는 에브리 뒤쪽에요. 복수명사도 당연히 수반할 수 있습니다. 에브리 뒤쪽에 복수명사가 수반 가능해요.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들 다들 아시죠? 초록색으로 적을게요. every 뒤쪽으로 예를 들면 4hours가 나왔어요. 4hours 그러면 뜻이 뭐죠? 4시간마다 4시간마다 라는 뉘앙스죠. 그때는 s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6months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은 뜻이 뭐예요? 6개월마다의 뜻이죠. 6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런 것처럼 숫자와 관련된 포인트에서는 그 뒤에 s를 수반할 수 있다까지도 기억을 해 주셔야지 확실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오거나 함정 문제로 나온다 그래도 다 때려 맞춥니다. 단순히 뭐 스킬만 뿐만이 아니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많이 푸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푸는 겁니다. 냅다리 그냥 문제만 풀어서는 계속 틀리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반드시 확실히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붙여 쓴 거예요. 칸뜨기가 잘못됐네. 이거 붙여진 거예요. 예.
자, 이거 틀려주신 분들 없겠죠? 어제 시험 문제인데, 그렇죠? 물론 기출 변형 문제지만, 이거 틀린 분은 없겠죠? 이건 토익, 진짜 조합들도 아는 거니까, 그죠? 예,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했고. 자, 우선 큰 힌트는요, 애프터가 있습니다. 직전 직후에라고 해가지고 shortly after는 직후라는 포인트죠. 그래서 보자마자 C번 이렇게 마킹하는 포인트예요. 자, 요거 자 자료에도 있겠지만 제가 따왔습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전 직후에라는 포인트로 promptly 그리고 soon, right, just, shortly, immediately 이런 것들과 함께 before라든지 after가 쓰면 직전에 직후에가 된다라는 거 다들 아시죠?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3초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직후에. 그렇죠. 그래서 보자마자 마킹 때리는 3초짜리 문제. 이거는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암기가 안 되었다 그러면 토익커 대부분은 이게 이미 암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서는 shortly after, shortly before에서 보자마자 C번 땡기는 3초짜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C번이에요. 쉬웠죠? 그러나 나머지의 보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토익에서 또 맨날 나오거든요. 요 포인트까지 다 챙겨주셔야 된다라는 거. shortly after 존나 쉽네 넘어가지 마시고 자,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는 즉시의 접속사죠. 그래서 당연히 그 뒤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의 구조가 나오는 부사절 접사가 되겠고 똑같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once가 있겠죠. 뭐뭐 하는 즉시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A번 탈락이고 unless 출제 포인트 아십니까? 바로 3초 만에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unless 어떻게 구조 배열이 됩니까? 토익에서 unless 뭐가 나옵니까? unless 이거 unless 이렇게 나오죠. 딱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unless가 뜨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두 가지 패턴이 반드시 기억나야 돼요. 네, 역시나 없죠.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unless 있죠. unless 보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 한이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그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나 또는 뭐가 나옵니까? pp 뭐뭐 하지 않는 한, 뭐뭐 되지 않는 한 이라는 포인트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스펠링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shortly는 정답 처리하겠고요. in spite of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명사를 수반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C번 처리하겠고 해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가보죠. 자, 피로연은요. 열릴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뭐한 직후에 라고 했으니까 결혼식 직후에 어떤 피로연이 열릴 것입니다. 라는 포인트로 정답 C번 이렇게 바로 마킹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훈이님 감사하고요. 혹시나 제가 실수하는 거라든지 뭐 필기라든지 설명이 잘못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바로 수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굉장히 쉬웠던 문제 중에 속해요. 그죠? 어제도 실질적으로 신경학 문제요. 솔직히 엄격히 얘기하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진짜 엄격하게 얘기하면 어제 신경학 문제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뭐 논란되고 막 게시판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데 자,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런 논란 문제 나왔을 때 자,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전반적인 해석을 통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부사 문제인데 자, 이 배송회사에서의 우리는요 보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대절 이하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연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된 배송 날짜를 절대로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장할 수 있다는 포인트로 해석상 정답 C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fairly는 꽤라는 뉘앙스죠. 상당히 꽤라는 부사기 때문에 A번 탈락이고 B번은 많이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맥상에도 어색합니다. 자, 그리고 D번 yes는요. 여러분들 요거 다들 아시죠? 옛 출제 포인트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다 맞아요. 첫 번째, 아직 뭐뭐 하지 못하다라는 뉘앙스로 쓰일 때는 be, 너무 두껍게 나오네요. be yet to do, be yet to do, be yet to do, have yet to do. 그리고 세 번째는 not yet.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yet이 등위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 있죠.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yet이 뭐와 같습니까? but과 같아서 이때는 뜻이 뭐가 된다? 그러나 하지만의 의미가 된다. 그리고 완전한 문장 문미에 yet이 쓰이면 주로 yet은 여기서 여태까지라는 뉘앙스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또는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라는 포인트로 요 5가지 암기해 주시면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는다. 아시겠죠? 요 5가지. 이게 요즘에 좀 트렌드예요. 여태까지 뭐뭐 했던 것 중에서에서 문미의 yet을 마킹하는 문제. 요거 나오면 초보자 애들 틀립니다. 그대들은 맞춰주세요. 나는 맞고 나머지 애들은 틀려야지 좋은 거죠. 솔직히 간사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요 5가지 1, 2, 3, 4, 5번까지 5번 나왔다 하면 애들 틀려요. 4번까지는 애들 다 맞춰요. 5번 나와라. 그리고 나는 맞고 다른 애들은 틀려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C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출제 포인트로 제가 정리했는데 요거 never 있죠. 요 never. 아까 전에 never가 되겠는데 빈도 부정 부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never, hardly, scarcely 또는 rarel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죠. 비조디 일반 동사 앞이라고 해서 그렇죠? 일반 동사 앞에 그리고 비동사 조동사 뒤에 쓰인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셀덤까지 묶어서 여기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never,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까지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조반 문제, 다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맞추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해석 문제가 되겠고 다 부사의 용례가 있으니 결국에는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된다? 당연히 해석을 해야겠다. 그죠? 자, 그러면 due가 나왔습니다. 뭐뭐 때문에 변경이 되겠죠. 변화예요. 그래서 게임 시장에 대한 어떤 트렌드의 변화 때문에 이 회사는 be expected to 부정사는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다라는 것이죠. 예정되다라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고용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capable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뉘앙스예요. capable 뒤쪽에 사람 명사가 나온다면 이 capable 뜻이 뭐예요? 유능한이라는 뉘앙스로 해석하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챙겨두세요. capable 뒤쪽에 명사 나오면 유능한 명사예요. 출제 이미 했습니다. 또 나오면 어머 이거 뭐지? 이러면 면상 맞습니다. 정리해드린 거는 똑바로 자기가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기 걸로. 자, 그러면 유능한 마케팅 부장을 곧 고용할 것으로 예정된다라는 포인트로 순 정답 C번 처리 되겠고요. 결국에는 순은 미래 시제와 함께 정말 잘 어울리는 뉘앙스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be expected to 부정사는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다라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be going to
명사, be going to 부정사의 뉘앙스가 되겠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 미래 시점에 부사 정답 순 C번 이렇게 마킹되는 문제고요. mainly는요 주로라는 뉘앙스야. 그리고 요거 하나만 챙겨주세요. mainly due to. 정말 출제 많이 하죠. 주로 뭐뭐 때문에. mainly 채워주는 문제. 그리고요 recently 같은 경우는 왜 답이 안 될까요? 답이 안 되는 이유 설명해 주세요. recently는 최근에라는 뉘앙스인데 답이 왜 안 될까요? 이것도 정리 이미 해드렸죠. 자,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currently 있죠. currently는 그리고 recently와 lately 이렇게 나오면 currently는요, 현재 또는 현재 진행형에 쓰입니다. 현재 또는 현재 진행형. 이거 다 그 노트에 있어요. 정리해 드렸어요. 진행형. 네. 그리고 recently와 lately는 현재 완료. 과거 시제에 쓰이죠. 따라서 이것은 문법적으로 그냥 탈락이에요. never는 여러분들 결코 뭐뭐 아니다의 뉘앙스니까 해석상 탈락이 되겠고 따라서 정답은 C번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챙겨주시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6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 요거 붙여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어제 출제 그대로 된 포인트인데, 이제 6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뭡니까, 지금? 네, 2번 힘들어요, 훈이님. 예. 얼음지도 B번 힘들다, 그죠? 많이 힘들고 있어요. 그냥 1초짜리 문제인데,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짜리 문제 마킹하고 내리는 계산조 문제가 되겠고요. 그 이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블랭크는 동사가 되겠고 전치사 in을 수반하는 자동사입니다. 그죠? 예, 타동사면 그 뒤에 목적어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 블랭크 자리는 동사 자리가 되겠고 전치사 in이 꼈다라는 것은 자동사 골라주세요 하는 문제죠. 6번. 6번에서 자동사 골라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있는데 얼음지 타동사 고르고 자빠졌어요. 힘든 부분 출제 의도를 갖다가 판단해야 되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죠. 얼음지 힘들어요. 예. 자, 요거 보시면 자, 자동사인데 provide, purchase, obtain은 타동사로 출제하죠. 다 탈락이고 그냥 A번 3초짜리 문제야. 그리고 이걸 만약에 자기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른다 그래도 많이 보신 분들은 그냥 A번 마킹해요. 문법적으로 몰라도. 자, come in은요.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come in 명사는요. 이 명사로 뭐뭐로 출시하다. 출시되다. 나오다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많이 보시면 그냥 A번 마킹 내린다. 자, 그러면 자, 해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회사의 새로운 랩탑에 관한 어떤 그 케이스는요. 세 가지의 색상으로 출시된다라는 거잖아. 따라서 정답 A번 이렇게 마킹 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in 같은 경우 in 전치사 있죠. 요거 하나 챙겨주세요. in은요. 장소가 나올 때는 넓은 장소가 나오죠. 그리고 시각이 나올 때는 하루를 초과한 시각, 계절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연도 정도가 나오죠.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 색상으로도 출제해요. 예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애들 틀렸어요. 많이 틀려요. 색상 앞에 또는 종류 앞에 블랭크 있고 in을 채워주는 문제가 실제 기출에서 나왔거든요. 그 당시 애들 많이 틀렸습니다. 또 나오면 또 틀립니다. 지금 계속 지금 잠수 타고 있어요. 한 번 또 나오죠. 그럼 분명히 지문에서는 이제 공부하라고 ETS가 던져주거든요. 근데 그냥 안 나오겠지 뭐. 그러면 또 나오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색상이라든지 종류 앞에 전치사 in을 쓸 수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 A번 처리하겠고, 자, provide는 정말 빈줄 패턴이니까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vide 다들 아시죠? 이쯤 되면 줄기차게 나와야겠죠? provide 나오고 주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with 뒤쪽에 제공물이 나온다. 그렇죠? 제공물이 나와요. 그리고 for라든지 또는 to의 전치사를 쓰면 요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공물, 사람, 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provide 사람 with 제공물이라면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제공물을 갖다가 제공하다의 뉘앙스가 되겠고, provide 제공물 또는 for to의 전치사 끼고 사람이 나온다면 이 제공물을 사람에게 제공하다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provide 뒤쪽에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 결국에는 명사 플러스 명사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동사로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 A번 마킹하고 추가적인 포인트까지도 기억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거 이상하게 게시판에서 많이 떠오르더라고. 계산초 문제인데 이거 어제 게시판 보니까 이거 가지고 헷갈리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맞췄겠죠? 그 문법 공식 노트 찾아보세요. 다 정리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냥 3초 만에 마킹 때리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자꾸 이걸 헷갈리고 있다. 그죠?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힘든 싱업님, C는 왜 안 돼요? 이런 분들 때문에. 게시판, 이런 분들 도배됐다. 그죠? 네, 힘든 싱어님께서 C는 왜 안 돼요? 이런 분들 게시판에서 많았거든요. 네,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출제 포인트는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우선, 자, for라는 전치사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목적격, 결국 명사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B번은 바로 제끼입니다. 왜냐면 she는 주어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and가 꼈어. 이런 연병을. 맞죠? B번은 탈락이야. 자, 그러면 D번 hers는 그녀의 것이 되겠죠. 그녀의 것. 결국에는 명사가 될 수 있으니까 요것만 보면 정답 후보죠. herself도 부사의 강조용법이라고 해서 완전절 플러스 제기대명사도 가능하지만 문장 가운데 쓰이면 목적격, 명사 자리 가능하기 때문에 A번도 정답 그 후보가 되겠죠. 그러나 C번은 탈락입니다. 그냥 보자마자 탈락이다라는 거야. 출제 포인트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죠?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냥 그 자체를 암기해 주세요. 자, 우선 보시면, 자, 헐, 원, 이렇게, 온, 이렇게 나오죠? 자, on, once, on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거는 by oneself야. 또는 언론과 비슷합니다. 스스로 홀로 이렇게 출제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C번 탈락이야. 그리고 요것은 거의 토익에서 소유격으로 출제돼. 선생님, 아닌데요? 저 for 이런 거 봤는데요? 이런 거 봤는데요? 요지랄 떠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출제된다면 그 뒤에 명사 수반해야 돼. 아시겠죠? 그녀의 명사를 위해 이렇게 출제되면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나오면 답이 돼. 이거 아니면 on, once, on으로 출제 안 되지. 그냥 지워요. 의심하지 마. 믿어주세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지워, 이게 아니면. 아시겠죠? 다시 한번 출제 포인트를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once, on으로 나오는 거 보면 앞쪽에 on이 끼지 않고
운이 끼지 않으면 그냥 삭제하고, 만약에 fu가 낀다 그래도 이건 소유격으로 토익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은 제거하시라고. 아시겠죠? 따라서 C번 바로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답 부분은 A번과 D번이 될 터인데, 그녀 자신이냐 또는 그녀의 것이냐의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해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요 주어가 이 목적격 자리와 동일시되는 동격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인데 해석으로 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미스 강이라는 사람은 예약했습니다. 테이블 예약을 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그래서 목요일 저녁 식사의 테이블을 예약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녀 자신과 그리고 그 중요한 어떤 계약을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포인트로 정답 A번 이렇게 마킹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정답 A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초보자는 어렵고 나머지는 다 때려 맞추는 문제죠. 8번 문제는 초급자만 틀리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님께서 복합명사 하셨는데, 어우, 잘하셨어요. 자, 이거 가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전체 문장에서 후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후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 선행사를 받는 주격 관계 대명사, 결국에는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후부터 시스템까지 묶어서 인플로이를 꾸미는 형용사절, 결국에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죠. 그러면 문장에서 접속사가 한 개 떴다라는 것은 동사가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뒤쪽에 take의 과거형인 툭동사 나왔고요. should submit이라는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동사가 이미 충족이 된 상태니까 다시 이 블랭크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reimburse라는 동사 C번과 D번은 우선 탈락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앞쪽에 수업이라는 명사 있겠고요. 뒤쪽에 form이라는 양식서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엔 명사 빈칸 명사죠.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 명사 빈칸 명사에서 자,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 자, 요거는 제가 노하우입니다. 명사 빈칸 명사가 나왔을 때 문법 어형으로 나왔을 때 문법 품사 문제로 나왔을 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전치사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동사와 전치사가 아니라면 뭐가 답이냐면 to 부정사라든지 ing가 정답이고, 여기 써나 별표 pp는 있으면 탈락시키세요. 아시겠죠? 이 포인트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안 가르쳐주죠? 네, 기가 막힌 포인트야. 다시 한번 명사 빈칸 명사일 때 첫 번째 토익에서 잘 나오는 것은 당연히 동사 전치사가 되겠고, 투부정사와 단독 ing 있는 순간 그냥 마킹하면 정답이 되는데 pp가 있다면 그냥 탈락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단독 ing는 현재 분사로 명사 빈칸 명사 들어갈 수 있지만 pp는 안 된다고. 보이지? 탈락 그냥 A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A번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reimbursement는 투부정사도 아니고 ing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복합명사라서 가능해요. 복합명사. 복합명사는 명사 플러스 명사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 A번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해석이 자연스러운지 볼까요? 묶어. 그러면 새로운 세금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 트레이닝 세션을 최근에 받은 그런 직원들은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수업, 상환, 양식서를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복합명사 문제 정답 A번. 좋습니다. 자, 9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킹 해주시고 너무나 쉬웠죠? 비교급 강조부사, 그죠? 자, 비교급이 딱 떴어요. 그리고 앞쪽에 블랭크 나왔다면 이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비교급 강조부사가 당연히 나와야겠죠. 품사 문제는 결국에는 부사를 마킹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그냥 D번 마킹하시면 되죠. 그렇죠. due to 뭐뭐 때문에 예상치 않은 추운 날씨 때문에 수요가 되겠죠. 그 점퍼의 수요는 눈에 띄게 훨씬 더 지난 겨울, 작년 겨울보다 훨씬 더 수요가 높았다라는 측면이 강하니까 정답 D번 3초짜리 문제가 되겠고, 추가적인 포인트 요거 챙겨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비교급이요. 요게 지문에서 den이 나오면 반드시 ER이라든지 모어이 뜨는 순간 정답이 될 것이 되겠고, 그리고 요거 초보자들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more가요. ER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much, still, even, far, by far, a lot 비교급 강조부사 나올 수 있겠고, 이때까지 잘 나왔던 거는 substantially까지예요. 사실상 considerably, significantly, substantially 이런 것들. 근데 noticeably가 2번에 최초로 나오긴 했으나 아주 쉬운 문제다. 왜냐하면 보기에 답이 없을 경우 결국에는 비교급 강조할 수 있는 부사를 골라야 되는 문제이니 실질적으로 쉬웠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유,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강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무료잖아. 유료보다 더 자세하게 해줘. 돈 주고 봐야 돼, 진짜로. 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A번 나왔고 4번 나왔고 또 얼음진님 4번 나왔어. 아유, 이거 정리했잖아. 아, 화나게 만드네 진짜. 어휘책 찾아봐. 아, 참 이거 안 해오면은 공부하지 마세요. 다 정리해주면 뭐해, 안 해오는데. benefit from 정리했잖아. 어휘책 찾아봐. 이거 찾아, 지금. 찾아. 아, 답답해 죽겠어. 찾아요, 찾아. benefit from 했잖아. 어휘책에 제가 정리해드렸잖아.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데 빈출 패턴으로 별표 땅치고 당구장 표시도 했을 거야, 내가. 그리고 정리했잖아. 초록색인가 파란색인가 하여튼 해줬어. 기억은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는 생각은 안 나는데 당구장 표시 한 거는 확실히 기억나거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한번 가라앉히고. 자, 우선 정리했던 거 보시면은 요거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benefit from 어휘책 보세요. 정리해 드렸으니까 뭐뭐로부터 혜택을 얻다예요. 기출이야.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고 또 나왔잖아. 또 몇 번 쉬다가 또 나오니까 틀리고 있어. 힘들어. 자, 여기도 우선 정석적으로 보면 would like 투부정사죠. 투부정사죠. 근데 여기 동사 원형 자리잖아. 그런데 from이 있네? 그러면 from이라는 전치사와 어울리는 자동사를 갖다가 골라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답이 안 되는 거는 우선 D번 support는 지원하다, 후원하다의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탈락이고 help도 타동사로 쓰이잖아. 3형식, 5형식 동사. 이따 정리해 드릴게. 기다려봐요.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어차피 B번과 D번은 탈락이야. benefit은 자동사와 타동사 다 있는데 benefit from 이렇게 쓰인다고. 혜택을 얻다라는 뉘앙스로 from 정답 A번이고, 그러면 C번은 안 되나요? 됩니다. 단순히 구조로 봤을 때 이 구조가 가능해요. work 정리해 볼게요. 이 work는요,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있는데 주로 자동사로 쓰입니다. 근무하다의 뉘앙스로 쓸 때 자동사로 쓰이고 그 뒤에 주로 부사와 어울리는 포인트로 토익에서 출제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요. 자동사니까 전치사랑 쓰이는 경우에 work on 쓰이죠. 그러면은 뜻이 뭐냐면 뭐뭐에 관해서 작업하다라는 뉘앙스야. work on. 그렇죠? 그리고 장소 전치사 at이라든지 in도 올 수 있어요. 어디에서 회사에서 어느 부서 안에서 근무하다 일하다 at in 쓸 수 있고요. 자주 출몰합니다. 그리고요. work from 돼요. 당연히 돼요. 되긴 해요. 그런데 work from 나왔다 그러면 출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주로 재택근무하다라는 홈이 나오거나 또는 from A to B의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일하다 또는 집에서 일하다 재택근무하다로 출제합니다. from의 전치사가 나오면 이 두 가지로만 출제해요. 아시겠죠? 가장 잘 나오는 건 work 뒤쪽에 부사 채워주는 문제가 가장 잘 나오고 work on 뭐뭐에 관해서 작업하다 어디에서 어느 분야에서 일하다 work from 쓰면 집에서 재택근무하다 A에서 B까지 아침에서 저녁까지 일하다 7시에서 8시까지 일하다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가 있다고. 좋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니까 C번 탈락이죠. 정답 A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 이 드림 매뉴팩처러라는 제조업체는 뭐뭐 하고자 합니다. 접근의 어떤 혜택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 있는 더 넓은 시장으로의 접근의 혜택을 얻고자 한다라는 포인트니까 해석도 깔끔하고 from의 전치사와 어울리는 빈출 패턴이기도 한 benefit from을 갖다가 마키하는 문제. 요거는 다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죠. 요 문제 별표 한번 쳐볼까요? 요 문제 어제 게시판에서 뭐예요 했던 문제. 그죠? 자, 요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초급자분들은 오히려 맞췄을 문제입니다. 초급자분들은 비동사 뒤쪽에 형용사 문제고 이 형용사 중에서 보니까 B번 탈락이고 C번 동사니까 탈락이고 과거분사 A번도 형용사 될 수 있고 D번 disruptive 같은 경우도 형용사니까 A번과 D번에 헷갈릴 때 원론적인 형용사를 골라라 D번.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건 너무나 싫어합니다. 확률적인 뉘앙스. 그죠? 고득점을 위하기 위해서는 확률적인 게임으로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대부분 강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이거. 이런 포인트 너무 싫어해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쓰면 맞았긴 했는데 무조건 원론적인 형용사가 우선하는 거는 안 돼요. 예전에 파트 6에서도 기고작가라고 해서 contributing author라는 포인트로 원론적인 형용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ng가 정답 패턴 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강의를 안 하겠고요. 정석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동사 뒤쪽에 disruption이라는 방해라는 명사도 가능하긴 하지만 앞쪽에 주어와 동격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정보의 부적이 방해라는 동격인 이상하죠. 문맥상. 그래서 B번 제끼겠고 C번 동사는 제끼겠습니다. 이 포인트 아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A가 나오고요. 그리고 B disruptive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to B 물론 요게 주어 자리가 되겠어요. 근데 편의상 제가 A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A가 있겠고 B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결국에는 be disruptive to B라는 것은 A가 있잖아요. A가 B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다의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A, be disruptive to B는 결국에는 A가 B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 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 쓴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한국말로 바꾸면 B에 방해를 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해석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일즈 디파트먼트의 판매 부서에서의 그 직원들은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because 뭐뭐 때문에 새롭게 출시된 세단에 있어서의 정보의 부족이 결국에는 판매 수치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무엇이 새롭게 출시된 세단의 정보에 대한 부족이 안 좋은 거죠. 정보에 대한 부족이 결국에는 판매 수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고통 겪고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 무엇이 되겠다? D번이 된다라는 것이고 A번은 그러면 왜 안 되느냐? be disrupted to 명사 이렇게 주로 쓰이지도 않을 뿐더러 해석상도 결국은 정보의 부족이 판매 수치에 영향을 갖다가 얘한테 끼치는 거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 해석상도. 그래서 A번 어형 자체도 이렇게 쓰이지도 잘 않을 뿐더러 해석으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D번 A, B, disruptive to 명사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B에 방해를 하다 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1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아이고. 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꼼수, 흔히 얘기하는 토익커의 세상인 꼼수 위주로 우선 설명드리겠고 두 번째는 정석으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던져 드릴 테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우선 꼼수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when 블랭크 있죠? 그렇죠? 자, 보시면 ing와 수반하는 포인트의 분사구문 및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가 있는데요. 정말 잘 나오는 거 이미 문법 책에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쓰도록 할게요. 꼼수니까. 자, when이라든지 while이라든지 그렇죠? before라든지 after라든지 by라든지 플러스 ing 정말 빈줄 패턴이다. 그죠? 이거 정말 토익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빈줄 패턴을 정리를 우선 하시고 when ing 떴으니까 우선 D번 마킹한 상태에서 해석 깔끔하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 미팅의 어떤 일정을 잡을 때 깔끔하죠. D번 바로 마킹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꼼수적으로 풀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when이라는 부사절은요. 이렇게 쓰입니다. 자, 이렇게 써요. 자, when이라는 부사절 접수사는 첫 번째 포인트 그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가 나오고 자, when ing도 가능하고요. when pp도 가능한데요. 자, when ing도 결국에는 ing도 타동사적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 뒤에 목적어인 명사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이 원칙이고 when pp도 가능한데요. when pp일 때는 목적어가 명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편리해요. 그 이유는 또 세밀하게 설명드릴게요. 원래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when, 주어, 비동사, 그리고 ing 또는 pp가 되겠죠. 그런데 when이라는 부사절 접수사는 그대로 오겠고요. 그리고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ng와 pp 형태는 그대로 따로 오는 정도. 그래서 when ing
그렇죠? 그래서 when ing, when pp 구문이 가능한 거야. 원래 주어 비동사가 있었는데 생략이 된 거라고. 그럼 비동사 플러스 ing는 결국에는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비동사 플러스 pp의 어떤 느낌이 강하니까 그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겠죠. 이런 개념이야. 아시겠죠? 헷갈리면 이렇게 아예 패턴 정리하세요. when 주어 동사, when ing, when pp. 그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ing로 가는 정석적인 포인트 정답 D번. 해석으로도 매끄럽습니다. C번은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목적어 왔잖아.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C번 탈락이고, 스케줄 쓰는 예정이라는 명사 충돌 탈락이고, when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뜬금없이 동사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앞쪽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D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미팅의 일정을 잡을 때 be sure to 부정사 반드시 뭐뭐 해라라는 거죠. inform 사람 오브 내용 또는 inform 대절 주어 동사. 그래서 직원들은요 허용될 수 없대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미팅이 시작하는 즉시 시작하자마자 미팅 회의실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라는 뉘앙스죠. 정답 D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도 게시판에서 뜨거웠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후반부에 좀 나왔었는데, 상통님 틀리시면 안 되는데, 상통님은. 여러분들 요 C번의 오버홀 있잖아요. 제가 당연히 기억나는데 리스닝 파트 3 할 때 제가 이 단어를 두고 제가 해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2번. 그리고 파트 5에 정답은 되지 않았지만 지문에 뜬 것을 제가 해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경향이라고 하는데 신경향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죠? 분명히 제가 방송에서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마킹해 주셨을 거야. 아시겠죠? 정답은 C번입니다. 이거 신경향이라고 하는데 실제 기출 데이터에서 정답이 안 됐었지 지문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고 제가 실제 방송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지문에 리스닝 할 때도 2번 정도 해석해 드렸는데 그렇죠? 그때 리스닝에서는 기계 따위의 점검으로 제가 해석을 했을 거야. 자, 그런데 자, 우선 요거 난이도가 조금 있었으니까 자, 이거는 효과성 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뭐 유효성도 됩니다. 그리고 셀렉션이면 선택이란 뉘앙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기업, 뭐 사업체 이런 개념이 되겠죠. 오버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국말로 굳이 쓰자면은 조사 또는 검토 또는 기계 따위의 점검 정도로 주로 해석이 돼요. 여기서는 조사 검토가 느낌상 좀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우선 C번 처리하겠고요. 해석 가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공지하고 발표했습니다. 대 이하에 관해서 자 세금 시스템의 점검 또는 조사 검토가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라는 포인트죠. 따라서 정답은 C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14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좀 쉬웠죠? 자, 보시면 is blank to stick to 나왔어요. 결국에는 stick to는 묶어서 하나에 준수하다, 고수하다, 뭐뭇을 고수하다, 준수하다, 준수, 고수하다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회사는 be likely to 부정사 무슨 뜻이죠? 뭐뭐 할 것 같다. 그죠? 자, 우선 요거 빈출 패턴이니까 정답 A번 바로 마킹할게요.
자, 그리고 해석해 드린다면 그 회사는요, 고수할 것 같다, 준수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을 준수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이니까 정답은 A번 이렇게 마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evident 같은 경우는 명백한이라는 뉘앙스예요. 명백한 또는 분명한이라는 뉘앙스죠. 분명한. 그리고 significant는 상당한 또는 중요한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상당한 또는 중요한. 그리고 probable 같은 경우는 아마도 뭐뭐 있음직한, 아마도 뭐뭐 있음직한,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개념인데 probable은요 결국에는 투부정사를 바로 취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대절 주어 동사는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부정사 나왔기 때문에 D번은 문법적으로 탈락이야. 해석이 된다 그래도 따라서 정답은 A번밖에 되지 않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stick to 나왔죠? stick to. 고수하다, 준수하다의 개념으로 패러프레이징 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in keeping with라든지 comply with, compliance with, in accordance with, abide by, adhere to, conform to라든지 with. 동사면 keep, obey, follow, observe. 그 뒤에 어떤 준수할 대상이 나오니까 policy, 정책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법칙 따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stick to도 채워서 외워주세요. stick to 포함해주세요. 혹시 또 지문에 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좋습니다. 반드시 암기. 보자마자 마킹 그냥 때려버리려면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15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트 6 문제였을 거야. 그죠? 파트 6 문제였을 거야. 그렇죠? 자, accordingly는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therefore와 같습니다. 한국말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또는 그의 뭐뭐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서보다는 그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therefore의 의미가 강하죠. 정답 A번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고 해석 가보도록 할게요. 자, existing 시스템이 나오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로 existed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탈락이야. 기존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에 남아있는 이라는 뉘앙스로 이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혹여나. 보자마자 마킹인데 자동사는 명사를 꾸밀 때 분사로 바뀔 때 ing만 된다라는 문법적인 공식이 또 중요하지만 그냥 많이 보면 뭐야? 마킹 때리겠지. 아시겠죠? existing 시스템 뭐라고요? 기존의 시스템이야.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많이 보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오버홀 같은 경우도 그냥 출제 포인트 아니야. 넘어가 이러지 말고 분명히 제가 해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꼼꼼히 보신 분들은 맞췄을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리뷰하실 때도 꼼꼼히 봐주세요. 그러면 기존 시스템에 더 많은 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변경했다라는 거죠. 그 기존 시스템을 새로운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여기 대신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묶어. 그러면 지속가능한 새로운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그 현존하는 시스템을 바꿨다라는 거죠. 현존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새로운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되겠고 otherwise 같은 경우도 접속부사 당연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뉘앙스야. 주로 토익에서는 요런 스토리보드로 나와요. 너 뭐 4월 7일까지 돈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예약 취소돼. 이런 포인트로 주로 출제해요. 스토리보드가. 그래서 B번 탈락이고 C번 moreover는 게다가 뭐뭐 이외에도라는 뉘앙스야. 탈락이고 instead 다들 아시죠? 대신에 라는 뉘앙스니까 해석상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A번 해석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16번. 자,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초보자분들 조금 틀렸을 것 같은데, 어우, 마킹 잘해주셨네요. 자, 요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요런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뭐지? 아, 이거 주어, 원트, 동사, 커뮤니케이션 스킬즈라는 목적어, 부사 자리인가? 부사 없네? 연병을 뭐지? 부사 없잖아요. 막, 부사 보기에 없네. 이거 뭐예요? 막 이렇게 초보자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보시면 이 원트가 가장 큰 포인트야. 원트. 자, 원트는 물론 3형식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이 원트는 5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주어 나오고요. 우선 패턴 정리부터 주어, 원트, 그리고 목적어 당연히 나올 터이죠. 그리고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는 5형식 동사로 쓸 수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to study 하는 것을 영어를 어떻게 하드하게. 그러면 이때 뜻은 뭐냐면 구조만 보면 want 목적어 투부정사 부사죠. 그렇죠. 해석은 나는 당신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해. 하길 원해 라는 뉘앙스죠. 이것처럼 I want you to 부정사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렇죠. 자, 여기서는 문장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나왔고요. want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목적어 나왔어요.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즈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to be가 생략된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ing도 나올 수 있고요. pp도 다 나와요. 문법적인 이론이 그래요. 그러나 왜 ing와 pp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선 동사가 나왔으니까 A번 탈락이고 emphasis 주안점이란 명사는 skills라는 명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D번 탈락이야. 그럼 ing도 되고 pp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만 보면 되는데 중요 포인트는 뭐가 있다? emphasize는 강조하다의 뜻일 때 당연히 타동사죠. 100%. 그러면 타동사적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ing가 정답이라면 그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겠고 목적어를 받아야 되겠고 pp가 있다면 목적어 명사를 받지 않는다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블랭크 뒤쪽에 목적어 있어요. 웬이 목적어야? 명사야? 이건 접속사잖아. 그죠? 그러면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은 정답은 B번 이렇게 마킹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나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아니면 이거 어려워요? 어려우면 쉽게 설명드릴게. 초보자분들은 못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 토익 좀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딱 봐. 자기가 문제를 봐. 모르겠어. 근데 전체 문장에서 want 있죠. 이 want 있죠. 동사 나왔죠.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제껴. 제꼈죠. 그리고 이거 명사잖아. 근데 앞쪽에 skills의 명사와 중복되지. 제껴. 그럼 정답 부분에 B번과 C번 있지. 근데 emphasized라는 이거 수동은 결국에는 명사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emphasizing ing는 명사 있어야 돼. 근데 그 뒤에 목적어 없네? 그러면 수동태로 간다. B. 이렇게 골라도 돼요. 요령적으로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석으로도 emphasized가 결국에는 정답이 매끄러워요. 자, 해석 가보도록 할게요. 많은 어떤 선생님들은 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의사소통 기술이
뭐뭐 할 때, 젊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언어를 가르칠 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강조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뉘앙스죠. 따라서 해석으로도 B번이 깔끔해요. 아시겠죠? 정답 B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자,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파트 6로 나왔을 거야. 물론 기출 변형인데 파트 6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문이 긴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단순히 블랭크 캔디데이트라는 포인트만 보고 마킹 못해요. 자, 우선 수고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딱 보는 순간, 자, 캔디데이트라는 후보자들이라는 명사가 나왔다, 그죠? 자, 명사 앞에 블랭크가 떴다면 이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형용사를 골라야 된다, 그죠? 네, 쇼틀리는 곧이라는 부사예요. 그렇죠? 조만간 곧이라는. 그래서 A번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부사는 원칙적으로 명사 수식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C번도 우선 제거하도록 할게요. 레이티스트는 결국은 레이스의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이 만약에 토익 문제에 떴다면 앞쪽에 정관사 더라든지 또는 소유격이라든지 여기 레이티스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at이라는 전치사와도 많이 어울리거든요. 늦어도 라는 뉘앙스로 at도 쓰여요. 이런 포인트와 같이 쓰이는 게 원칙이니 C번은 편의상 제거해도 돼요. 그러면 형용사가 가능한 B번과 D번 중에서 골라야 된다라는 건데 해석으로 어차피 가야 돼. 파트 6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요. be regret to 부정사는 결국에는 regret to 부정사는 결국에는 뭐뭐 해서 to 부정사 해가지고 유감스럽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inform 사람 오브 내용, inform 사람 대절 주어 동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절 이하를 공지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라는 거야. 우리는요 지금 인터뷰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오직 인터널 정답 D번이 되겠습니다. 회사 내부에 있는 후보자들만 인터뷰한다라는 거죠. 2번 때는. 그렇죠? 이번에는 회사 내부에 있는 후보자들만 인터뷰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보관할 것입니다. 당신의 정보죠. 무엇을 위해? 일반적인 지원자들을 에게 어떤 공석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당신의 인포메이션의 정보를 보관할 것이다의 뉘앙스죠. 따라서 정답 D번이야.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겠어? 어떠한 사람이 A라는 회사에게 이력서를 낸 거야. 신청서, 지원 신청서를 냈는데 그 회사에서 회신이 들어온 거지. 야, 니 지금 지원 못해. 실질적으로 니가 착각한 것 같아. 지금 우리 고용할 기회는 있는데 그 고용하는 게 회사 내부의 사람들만 뽑을 거야. 그러니까 니는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 뽑지 않을 거야. 이번 대상이 아니야. 이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후보자들만 인터뷰한다라는 정답 D번이 되겠죠. B번은 국제적인이라는 뉘앙스니까 문맥에 조금 어색하죠. 따라서 정답 D번 이렇게 마킹되는 문제. 좋습니다. 자,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웠고 실제 기출에서는 upon 명사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실제에서는 명사예요. 명사로 나왔어요. 그렇죠?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upon arrival 하게 되면 도착하자마자, upon receipt 하게 되면 수령하자마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렇죠? upon 또 뭐가 나옵니까? request 나올 수 있죠. 요청하자마자 이런 명사 덩어리도 나올 수 있지만 요것처럼 ing의 동명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랭크지 쪽에 ing의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전치사가 되겠다. 그죠? 자, 전치사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야 되는데, 자, 하나하나씩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provided that 같은 경우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제가 접속사를 그랬죠. if와 똑같다. 그래서 그 뒤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가 나오는 부사절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명사 ing가 꼈잖아. 어떻게 비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C번은 우선 정답 처리 가능하죠. up는 on과 같이 묶어서 봐주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요거 정리할게요. up은 명사 하자마자 up은 ing 하자마자 on ing도 같습니다. on ing 뭐뭐 하자마자 이거 정리해드렸죠. 뭐뭐 하자마자 자, in ing는 뭐뭐라고 했어요? in ing는 주로 뭐뭐 할 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번은 정답 후보 가능하고요. for instance는 for example과 같아요. 그래서 컴마 찍히고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접속 부사 가능하기 때문에 D번 탈락이에요. apart는 단독으로 쓰이면 부사입니다. 전치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써야 된다? apart from과 묶어서 요거까지 aside from 그렇죠? 뜻은 뭐라고 했어요? 게다가 또는 뭐뭐 이외에도 또는 뭐가 있다? 뭐뭇을 제외하고 뭐뭇을 제외하고 이때는 except for의 의미와 같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A번도 삭제고 그냥 정답은 C번밖에 되지 않아요. 자, 해석하면 그 은행에서 은퇴하자마자 이 박이라는 남자 사람은 serving as 뭐뭐로서 근무할 것이다. non-profit organization 나왔죠. 그래서 비영리단체의 어떤 일원으로서 일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 C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아까 전에 정리했었죠? work는 주로 자동사로 출제한다.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부사 가능하겠고, 아까 전에 정리했던 거 총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collaboratively 같은 경우는 협력해서 일하다라는 것이죠. 정답 B번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더 좋은 비타민 보충제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서 일했다라는 뉘앙스로 자동사 플러스 부사 정답 B번 처리하겠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이 문제 나오면 개나 소나 다 맞추니까 나머지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마킹해 주셔야 돼. 첫 번째 포인트. 자, 뭐뭐로 근무하다. work as. 또 뭐가 있다? serve as. 그리고 act as. 뭐뭐로서 근무하다. 뭐뭐로 또는 뭐뭐로서 근무하다. 그렇죠? as 뒤쪽에 주로 신분 직책이 주로 나온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ork as, serve as, act as. function as도 있어요. function as. 이때 뜻은 약간 달라. 주로 기계의 어떤 파트의 부품들이 와요. 그렇죠? 어떤 기계 따위가 와. 사람보다는. 그래서 function as 쓰이면 뭐뭐로서 기능하다. 기계류가 많이 쓰여요. 뭐뭐로서 기능하다. function as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전에 work의 전치사 빈출 패턴 암기하시라 그랬죠. work 나오고 work on 뭐뭐에 관해 일하다. work in과 at은 주로 장소가 나온다. 어디 장소에서 일하다, 회사에서 일하다, 어느 분야, 어느 파트에서 일하다, in at 주로 많이 쓰이고요. from의 전치사도 많이 쓰인다. 그렇죠? from home이라고 쓰면 재택근무하다, from A to B의 구조로 쓰면 A에서 B까지 일하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다. from 쓸 수 있다. 요거까지도 챙겨주시면 좋겠다. 좋습니다.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킹 내려.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나와야 돼요. 저절로. 정답 A번.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구조의 배열이 자꾸 헷갈리는 건데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명심해 주세요 라는 거 있죠. 명심해 주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한국말로 뭐 잘 알아두세요. 염두에 두세요. 잘 알아두세요. 염두에 두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명심해 주세요. 이런 것들. 자,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Please be aware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lease aware 쓰고 그 of 명사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대절 주어 동사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정답 A번이에요. 자, be known that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쓰이냐면 명심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please 굳이 쓰자면 know that으로 쓰이지. 그렇죠? 이렇게 쓰이지. 그렇죠? B번 탈락이고 be noticed that 이렇게 안 쓴다고. notice는 그냥 동사로 쓰면 알아차리다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대로 써버린다고. please notice 대절 주어 동사 이렇게 쓰인다고. 선생님 notice 명사 아니에요? 공지라는 명사 있어요. 명사 있는데 동사일 때는 알아차리다의 개념이 있다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이고 C번 탈락이고 D번 탈락이죠. 어떻게 동사와 동사가 연달아 나옵니까? 굳이 쓰려면 이렇게 써야겠죠. Please be informed 대절 주어 동사 이렇게 쓰겠죠. 아시겠죠? 그냥 A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정답 A번 처리하겠고 해석은 명심해 주세요. 대절 이하를. 마케팅팀 멤버들은요. 사용할 것이라고. 자, 토요일 10시에 B번 회의실을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라는 포인트로 정답 A번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핵심 포인트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추천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고 야 추천 너무 안 누른다 그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즐겨찾기